최덕신 변호사의 법률체크. 오늘은 수십 명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조서의 전부를 증거 부동의하는 경우 이것이 방어권 행사인가 또 다른 상처인가 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재를 형사 절차와 2차 가해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때때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수십 명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전부에 일괄적으로 증거 부동의를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의 어떤 경찰에서의 조서라든지 검찰에서의 조서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동의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죠. 법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과 피해자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사실상 또 다른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방어권의 일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 책임은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이며 피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권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증거의 신빙성이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구체적 부동의와 아무런 선별 없이 전면 부동의, 무조건 부동의를 선언하는 방식은 심지어 담당했던 수사관까지 법정에 세우는 그런 형태의 변론 방식은 실무와 사회적 인식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전면적 증거 부동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상세한 진술과 조사, 대면 절차를 거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반복은 기억의 왜곡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고통을 재경험하게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추궁하면서 피해자인 증인의 어떤 증언을 끌어내면서 조금이라도 말꼬리가 잡히면 그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고, 정말 비신사적인 어떤 변론 방법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가해 논의가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재판의 효율성과 집중도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괄 부동의는 증인신문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장기간의 심리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본질인 핵심 쟁점과 주요 증거의 평가보다 절차 자체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증언과 검증 과정 속에서 피로도를 느끼게 되고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첫째,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다툼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부동의하기보다 실제로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는 방식이 재판의 효율성과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범위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반복 진술과 과도한 노출을 그냥 넉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반복 진술과 과도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진술 활용, 질문 범위 제한 등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운용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강한 방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거칠거나 전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한 성패의 무대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상처가 다뤄지는 공간입니다. 권리 행사와 피해자 보호는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 정교한 절차와 성숙한 변론 태도를 통해 함께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전략이 정말 사건의 실체 발견과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가? 이러한 변론이 정말 피고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변호사가 나중에 할 거 다 했다 하는 형태의 변론을 위한 방어책인가? 방어권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한 문장, 한 전략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변호사의 전략이 때로는 본인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우리는 비로소 정의와 존엄이 함께 서는 재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